특집 방송. 아주 오늘은 또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공포 지수다라는 얘기를 하죠. 바로 빅스 지수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를 아주 뭐랄까요? 제대로 시장에 대응하게끔 요 빅스 지수가 본보기를 보여줬는데요. 요 빅스 지수를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요 더블 공략주. 지금 이미 여러분께 이 앞에 더블 공략주를 공개한 것들이 있었어요. 이거는요, 요번에 굉장히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 미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미 계좌 플러스 앞에, 지난번에도 이 앞에 여러분께 공개를 했던 내용들이니까요. 여기 보면은, 바로 지난, 월요일 날, 그러니까 주말이니까 아마 월요일 날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충분히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여기 보시면요. 요 종목군단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있네요. 다음 주 매매 종목에 여기 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오늘 뭐 이 종목이 조정받을 때 쏠만한 종목고 여기 굉장히 좋았죠. 요 내용들. 이 종목군단들이 올지 LG노텍, 뭐 더전 비즈원, 뭐 KC텍, 뭐 뷰옥스 보이시죠? 뭐 종목이 쭉 있습니다. KH바텍도 있고 이오텍도 있습니다. 오늘 이게 다 급등준 거 아시죠? 이게 급등준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종목군단들을 오늘도 제가 공개 강의할 때도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매우 중요한 거 빅스의 분석과 그 다음에 더블 공략주, 그 다음에 스마트머니가 들어왔나? 이런 서브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지수가 굉장히 강하게 위로 올라갔어요. 정말 참 모처럼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바닥을 찍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조건 장대 항봉을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얘가 왜 의미가 있게 올라와 있었냐면 이 지수 지금 올라가는 게 이게 그 주가가 V자형 반동을 주면서 이게 5일 평선을 골든 크로스의 모습을 줬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오늘 의미가 있게 올라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드릴 내용을 제가 여기 한 줄에 써놨는데 요거부터 먼저 도대체 오늘 무슨 내용을 중심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건지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드디어 인디안의 기후제가 통하기 시작했다. 여러분들 이미 이 앞에 방송을 통해서 이제 인디안의 기후제, 즉 인디안은 기후제를 지르면 반드시 비가 온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아니 인디안은 기후제를 지르면 반드시 비가 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런 얘기 드렸죠. 이게 순진한 마음인지 아니면 바보 같은 생각인지. 야, 참 신기하다. 어떻게 기후제를 지르면 꼭 비가 올까? 근데 그 이유를 알고 와, 너무나 멋진 말이다. 이게 뭡니까? 끊임없는 노력, 끊임없는 열정, 그 간절한 마음이죠. 인디안이 기후제를 지르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건 뭐예요?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낸다고 그랬죠. 즉 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연준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한다 그랬는데 미국 주가는 빠졌어요. 이미 어제 나온 내용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나라 주가는 올라왔어요. 일단 먼저 어제 왜 연준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가는 빠졌냐면 지금 미 의회에 2조 달러의 재정 지출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여야가 밀당 중에 있죠. 그래서 이게 상원에서 이게 부결이 돼 버렸습니다. 이게 왜냐면 지금 항상 경제가 안 좋을 때는 두 가지 정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중심이 되는 정책, 우리가 이걸 재정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앙은행이 중심이 된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중심이 된 정책은 좋았는데 지금 2조 달러의 재정 지출에 대해서 지금 여야가 밀당 중에 있으면서 이게 상원에서 부결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부결된 이유가 뭐 다른 이유보다도 밀당도 밀당인데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공화당은 상원은 공화당이 우세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죠. 야, 이게 왜 부결됐을까? 이게 뭐냐면 지금 공화당 의원 중에서 일부 의원이 코로나19 때문에 자가 격리 중에 있어요. 제가 항상 여러분께 그런 말씀이죠. 방송 하나를 할 때는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제가 미국의 방송, 특히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걸 다 뒤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맨 중간에 4번에 보면 중국 우한 해금 예정 의미 이렇게 있는데
중국 방송도 다 모니터링 해갖고 다만 그거를 제가 조합을 해서 이걸 어떻게 주시장에 포함이 될 것이냐 이걸 뽑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미국 주가가 아니 무제한 양쪽하는데 왜 주가가 빠졌을까 보니까 아직 미의회에서 이게 결정이 안 돼서 이상하다. 왜 결정이 됐을까 보니까 고당 일부 의원이 지금 현재 뭐 투표에 참가할 수 없다든지 또 하나는 여야가 밀당 중이다. 이거 좀 이따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말 이번에 박수 많이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빅스 지수가 달라졌어요. 이거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건 정말 여러분들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요건 좀 정말 박수 받을 만하지 않나요? 왜냐면 이게 제가 지금 이 앞에 여기 보면 유튜브에 요 내용이 지금 다 올라가 있는데요. 유튜브에 요 내용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제 화면에 유튜브 어디다 띄워놨나? 유튜브는 크롬 보시면 자, 유튜브를 보시면 이게 해놓은 거냐 이 자식들아. 검색하는 것까지 다 검색해서 제 이름을 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알았어, 얼른 퇴근들 해. 김증 났고. 자, 여기 보시면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요 내용에 어제의 내용입니다. 어제 내용에 여기에 제가 이미 빅스 지수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놨어요. 3% 내외권에서의 하락. 여기 뒤에 가서 지금 맨 뒤에 가서 그런 얘기가 하나만 나옵니다. 제가 맨 뒤에 가서 빅스 지수가 맨 뒤에 가서 여기 이렇게 장이 어르시죠? 근데 여러분 여기 있네요. 요 화면이거든요. 여기 요 화면입니다. 여기 지금 요 화면 보이시죠? 어제 저희 뭐 컴퓨터님들은 일요일날 제가 특집 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특집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일요일날 말씀드리고 어제 요걸 제가 보여드렸어요. 이게 빅스 지수를 이용한 ETF거든요. ETF 요걸 보면서 희망적인 얘기 하나가 있다. 바로 빅스 지수가 물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을 또 다시 봐야 되지만 빅스 지수가 꼭지를 찍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게 근데 한 번에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제가 직접 다뤄봤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 내용은요. 이거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들 꼭 저희 형님들은 필수입니다. 저희 형님들은요 무조건 링크 걸어서 이걸 좀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들어서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여기 그다음에 이제 오늘 한 번 더 갔어요. 여기 빅스 지수를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이거 화면 2호선 초역세권에 6명이 들어갈 수 있는 사무실이 있을까요? 예, 건너뛰어서 뭔가 밭이 걸려 있는 거죠. 보시면 맞습니다. 한 제가 가지 요거 중간에 참 볼게요. 요거네. 최근에 이걸 갖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빅스 지수거든요. 여기 보시면 빅스 지수가 장대 음봉을 때렸어요. 위에서. 그죠? 근데 이 빅스 지수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이거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설마 여러분들 빅스 지수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죠? 이게 뭐냐면 쉽게 하면 심리 지수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를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그러니까 시장이 공포스러우면 공포스러울수록 이거는 올라가고 시장이 공포 심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게 조정받습니다. 근데 이게 장대 음봉을 줬습니다. 요 분석이 상당히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이따 여러분께 제가 쭉 이제 들어오기 전에 항상 여러분께 이걸 준비해서 오는데 이 빅스 지수가 이게 달라진 거 요거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거 인디안 기후제 요거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장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위기 국면이 이 앞에 쭉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래 위기 국면은 이 앞에 위기 국면하고는 좀 다릅니다. 요거 비교를 해야지만 됩니다. 요거 그다음에 앞서 중국의 우한이 드디어 이제 지금께서 우한에 사는 사람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하게끔 이게 돼 있습니다. 이게 4월 8일 날 이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후베이성 이런 데는 내일서부터는 이제 해제가 되고요. 지금 이미 아시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애플 같은 경우가 다른 데는 막아놨어도 지금 중국은 완전히 오픈 시켜놨죠. 그래서 중국이 결국 이게 우한을 풀게 된 의미는 이게 뭐가 있는가? 이게 참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지금 전 세계에 코로나를 갖다가 유출시킨 것이 중국 아니냐? 그래서 우한 바이러스 아니냐? 그죠? 근데 이걸 가지고 중국은 아니야. 이거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 이거 어쩌면 미국이 한 짓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일부에서는 야, 중국을 죽일 것 같으면 뭐하러 우한에다가 푸냐, 베이징에다가 다 풀지,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싸움이 치열한데요. 중국 우한에 이 해금을 하게 된 이 이유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뭔가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미 수윤 게임은 시작되었다. 요거. 자, 요건 뭐 항상 제가 팩트를 갖고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이벤트를 이제 그걸로 준비를 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저희가 장이 안 좋을 때는 좀 멈췄다가 장이 좀 괜찮다 싶으면은 저희가 내보내는 게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얼마나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그 더블업 공략주가 오늘 이벤트의 내용 중에 있는데 어제입니다. 어제 저희가 뭘 내보냈냐면 LG 이노텍하고 덕산 네오루스를 내보냈어요. 오늘 이게 종목당 1%만 수익 나오면 되는데 오늘 이게 25%가 나왔고요. LG 이노텍이 덕산 네오루스가 장중에 15%가 나왔습니다. 이게 우연일치가 아니거든요. 요 공식은 위에서 외봉이어라. 이게 꺾어질 때 외봉이어라. 왜냐면 이게 쌍봉을 죽여서 떠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얘가 V장 반동을 줬어라.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생각할 때 이건 V장 반동을 줬어라.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뭐가 나올까 싶어라. U장 반등이 나올까 싶어라. 그래서 요 종목이 세팅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장이 정말 랄즈하게 주가가 빠졌는데 레코드가 그래도 괜찮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너무 안 좋을 때는 안 내보내고요. 내보낸 종목은 거의 다 성공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가가 급락할 때 딱 한 종목만 이게 아니고요. 나머지는 모두 다 성공했는데 요가 원리도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금 시장에서 수익 게임이 되는지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거 내용들 그래서 다시 한 장짜리 화면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실 때 이게 한 장짜리 화면이 돼줘야 그래야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치 요거 화면이 이렇게 좀 작아진 것 같아요. 화면 이렇게 여기 화면 넓게 모바일에 넓게 좀 보여줘라. 그냥 그 누르면 됐나? 됐어? 오케이. 자, 그럼 한번 신나게 시작해 볼까요? 자, 신나게 시작하기 전에 항상 제가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제가 방송하기 전에 이미 방송을 들을 때 항상 좋아요를 미리 누르시는 분 계십니다. 방송이 어디 있지? 여기 있구나. 예, 공포지수, 빅스. 그다음에 뭐 제목을 아마 이 비전문가가 뽑다니까 말을 줄이려고 하다 보면 그러겠는데 빅스 지수가 꺾였거든요. 그다음에 지수 전체 주가는 반등 포인트인데 벌써도 보세요. 3,000명 이상 들어와 계시는데 159명이 벌써 좋아요를 주십니다. 이분들 복 받으실 거예요. 물론 3,000명 이분들도 감사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요. 괜찮으시면은 계속해서 무료 방송에도 계속 들으면서 내공을 쌓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 방송 나중에 또 카카오톡에서 좋은 댓글 남겨주신 분들 계시죠?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재테크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번 주 종목도 미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쭉 준비가 됐으니까요.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드디어 인디안의 기후제가 통하기 시작했다. 자,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자, 이미 연준은 여러 가지 조치를 많이 취했습니다. 이미 지금 제로 금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엔드 양적 완화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위기 국면 2001년, 2001년, 2008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요건 제가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 끄집어다 쓸게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다우지수 갖고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이렇게 놓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2008년도면 어디냐면 2008년도면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죠. 여기는 이게 무슨 위기가 있었어요? 여긴 바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죠. 그죠? 이게 2008년도의 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2000년과 2001년도 있죠. 여기는 무슨 위기가 있었습니까? 여기는 뭐냐면 바로 2000년도에는 IT 버블. 그죠?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뭐가 있었냐면
9.11 테러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렸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2000년도의 IT 버블 같은 경우는 이거는 주식의 버블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2008년도 금융위기는 이게 왜 생겼냐면 서브 프라임. 우리가 그 길을 웨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하도를 길 아래에 있는 거 서브 웨이라고 하잖아. 이게 어원이요. 그러니까 프라임. 프라임은 보통 우리가 이제 대접받는 거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서브 프라임이라는 건 뭐냐면 신용 등급이 우수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무조건 내고 집을 살 수 있고 또 하다못해 뭐 개 이름으로도 집을 사고 대출도 죽은 사람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이런 시절이 있었죠. 이건 어디 있냐면 저희가 저희 회원들하고 영화를 가끔 보는데요. 그러니까 주식과 연관된 영화를 많이 봅니다. 그때 빅쇼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빅쇼트. 가을에 나온 주인공 누구죠? 이 빅쇼트라는 그 영화, 이 영화를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브래드 피트죠. 브래드 피트가 나왔던 이 빅쇼트라는 이 영화를 보시면 이게 어떠한 판결이 됐는지 아십니다. 그럼 여기는 주식에 대한 버블이 터진 거고요. 여기는 부동산에 대한 버블이 터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요번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요번엔 무슨 성격이냐면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급락이냐면 세계 경제의 더블 딥에 의한 우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는 주식이나 부동산은 이거는 자산 버블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무슨 버블이냐면 결국은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 대한 침체가 이렇게 내리친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돈을 공급하더라도 여기 2008년도 금융위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리먼 브러더스 투자뱅크죠. 금융기관의 위기가 생겼기 때문에 제로금리를 하고 양쪽을 하면 이게 치유가 되는 건데 이거는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 돈을 무제한적으로 찍어내겠다. 여러분들 다른 나라들은 돈을 무제한적으로 찍어낼 수 없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위기가 생겼다. 그래서 지금 뭐 100조를 갖다가 투입한다 뭐 한다 그러는데 마음 같으면 왜 100조만 투입합니까? 한 500조 1000조를 투입하죠.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우리가 원화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원화를 찍어서 우리도 똑같이 무한 공급을 하면 뭐가 생길까요? 나라가 부도가 생기죠. 이해하시죠? 왜요?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외국 자본들이 어떻게 할까? 다 빠져나가죠. 그죠? 지난 2008년도에 IMF와 똑같은 것을 당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유일하게 돈을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는 나라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그게 바로 미국입니다. 왜? 미국은 통화 자체가 결국은 부도가 난다는 얘기는 달러 부족으로 부도가 나는 거잖아요. 미국은 달러를 찍는다고 해서 그게 기준이 1이니까 뭐 돈 가치가 떨어지고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중국이 아니라 미국인 겁니다. 유럽이 아니라 미국인 겁니다. 오케이 바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부도가 날 수 없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왜? 기축통화니까요. 선생님 미국 말고도 기축통화가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로화라든지 뭐 일본의 엔화라든지 사실 일본은 참 그게 문제가 많습니다. 위기가 터지면 환율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돈 가치가 떨어져 갖고요. 이게 참 칼의 양날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위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이게 불리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세상이 안정되면 절대 세계에서 우리나라 환율을 여기다 놓지 않죠. 왜 그럴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이 1달러를 벌어오면 예전에 쉽게 하면 여기 밑에 1150원을 벌었다면 지금은 수출업체들이 1달러 벌어오면 지금 얼마를 버냐면 쉽게 하면 1250원을 번다는 거잖아요. 말 이해가 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위기가 터지면은 환율이 올라가서 그 위기를 나중에 극복하게 되는 하나의 단초가 제공되는데 엔화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까지 터치하려면 좀 먼데 다만 이런 것들을 제가 필요할 때마다 경제상식으로 제가 뽑아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무료 방송에도 꾸준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 회원들은 얘기할 것도 없고요.
지금 저희 컴퓨터원들도 들어와 계신데요. 사실은요. 제가 이 1150원대에서 여기 1150원대에서 이 달러도 제가 사드렸습니다. 강남 부자들은 달러를 모으고 있다면서. 그리고 최근에 여기서는 좀 챙기세요라는 얘기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자, anyway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선고하려면 경제 주변을 알아야 되고 국제 정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인디안의 기후제가 그동안엔 돈을 풀었는데 왜 주가는 빠졌느냐? 예, 그건 왜냐면 2008년도처럼 금융위기면 그냥 돈을 풀었을 때 이게 곧바로 통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지금은 금융기관이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실물 경제가 위기가 생긴 거니까 이게 곧바로 통하진 않았다. 어때요? 고개 끄덕끄덕. 중간에 이해가 되시거나 그러면요. 제가 중간에 이제 여러분들 알아들으면 뭐 좋아요나 이걸 갖고 체크하시니까요. 중간중간에 표시 부탁드리고요. 저희 컴퓨터원님도 같이 하거든요. 지금 컴퓨터원님들도 신규로 회원 들어오신 분들은 중간중간에 표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곧바로 통하지 않았구나. 근데요.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되잖아요. 이게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요. 지금 뿌려진 저 돈들은요. 어마어마하게 다시 자산 버블을 일으킬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무조건 시장이 갑니다. 이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무조건 시장이 간다 그러면은 고장난 12시 이상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닐 땐 아니라고 얘기해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닐 땐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갈 때 간다고 얘기했을 때 그걸 여러분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샘플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마침 또 여러분들 이때 많이 저희 회원들에 가입하시고 제 방송을 듣기 시작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이게 뭐냐면 2018년도에 10월 달에 이렇게 장이 내려가 폭락하기 직전에 심한 고문하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깡통 납니다라고 하고 여기도 5월 달에도 맞바람이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고요. 또 여기서도요. 참 매도 얘기 많이 했습니다. 아닐 때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길 때는 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지금 저희가 이 장에 대한 시각을 언제부터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냐면 월요일부터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 월요일부터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 근간에는 어디 있냐? 바로 빅스 지수가 있었죠. 그죠? 항상 우리 저희가 팩트 중심의 방송이잖아요. 아까 여기도 말씀했지만 그래서 여기도 보면 쭉 종목을 안 내다가 여기도 종목을 쭉 안 내다가 여기 한번 보시죠. 아까 제가 여러분 보여드렸지만 종목을 쭉 안 내다가 여기 보세요. 멈춰 있다가 금요일부터 그러니까 월요일 겨냥해서 금요일부터 종목을 내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얘가 빅스가 꼭지를 쳤구나. 그럼 이제는 주가가 빠져도 이제는 투매는 나오지 않을까 좋겠구나 해서 이게 나간 겁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랬던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LG누텍이나 덕산네오스 같은 게 움직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내가 매매를 해줘야 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가 더 뭐가 있었냐면 요 근래 또 모바일에 회원에 가입하신 분들이 좀 계셔서 오늘 물론 조금 좀 더 먹을 수 있는 걸 좀 일찍 좀 정리해서 아까운 면은 좀 있었죠. 왜냐면 이건 일일이 보고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레버리지 인버스 전략 있잖아요. 어제 겁니다. 어제면 23일이잖아요. 23일을 여기 볼게요. 23일 날 보시면은 여기 있네. 23일 날 레버리지 인버스 전략 볼게요. 여기 보면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글자 조금만 키워볼게요. 여기 투매 어제 겁니다. 어제 월요일 날 장이 폭락할 때 투매전 전략을 보면 원래는 인버스를 해짤라고 마음 먹었었는데 투매전 전략을 보면은 이거 너무나 장이 투매전이다. 그래서 장중 6,400원까지 내려간 상황. 오히려 더 레버리 사자. 그래서 이게 2배수거든요. 그래서 레버지 2배수를 15%, 인버스 해적이니까 5% 이렇게 더 베팅을 쌌던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로 가입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어제 이걸 같이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 상태에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드디어 인디안의 기후제가 통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연준의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가 통하지 않았던 것은 왜 그렇다? 이게 왜냐면 2008년과 지금 2020년은 다르기 때문이다. 차이가 났기 때문에 얘가 통하지 않은 부분들이다. 그런데요. 이거는 어느 정도 시장만 안정되면 여기 시장이 안정된다는 건 뭐냐면 스마트 머니가 들어온 것이 확인만 되면요. 나중에 시장이 올라가면 얘는
그동안에 내려갔던 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도 보통은 PR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의 평균 PR은 얼마냐면 15가 평균 PR이에요. 근데 이게 거의 어디까지 육박했었냐면 20 가까이 육박하면서 고평가 논란했었거든요. 지금은 올해 15 언더에 와 있습니다. 미국이.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자산가치, 청산가치 얘기하잖아요. 지금 0.6컴마대에 와 있었어요. 오늘 올라가서 달라졌지만. 이게 1이어야 청산가치와 지금가치가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저평가된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저평가될도록 장을 끌어내는 것이 뭐냐? 그 주범이 누구냐면 바로 빅스 지수가 주범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빅스 지수가 달라지면서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1, 2, 3, 4, 5가 결국은 이 돈 푼 이 효과들이 이제 나타나죠. 다만 왜 너 빨리 나타나지 않았니? 나는 지금 2008년과 다르단다. 지금 현재는 실물 경제가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얘가 금세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요. 아직까지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 뭐냐면 미 의회에서 2조 달러가 묶여 있어요. 2조 달러. 이거 뭐냐면 재정 정책이에요. 재정 지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경제가 나쁘면 정부가 중심이 돼서 경기를 부양할 때가 있고요. 중앙은행이 중심이 돼서 경기를 부양할 때가 있습니다. 주로 후진국일수록 선진국이 아닐수록 정부가 중심이 돼요. 그걸 우리가 큰 정부라고 얘기를 해요. 정부가 아닌 중앙은행에서 중심이 되는 주로 선진국이 그렇게 해요. 우리가 유럽 경기가 나쁘다 그럴 때 우리가 메르켈 총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면 마크롱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뭐 그런 거 기억나세요? 그런 거 기억 안 나죠? 우리 오로지 무슨 이름만 귀에 남아있냐면 드라기 총재 이름만 남아있죠. 언더스탠 하세요? 왜냐하면 정부가 중심이 되는 물론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EU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앙은행이 중심이 돼서 경기 부양을 나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트럼프 소니그는 미국은 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자꾸만 오르내립니까? 이건 참 변종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사실은요. 여기 이 앞에 오바마 대통령 때 우리 오바마 대통령이 그냥 멋진 대통령, 연설 잘하는 대통령 이런 이미지가 있지 경제 나쁠 때는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을 한 번도 입에 오르내린 적이 없습니다. 누구 얘기만 나왔나요? 제닛 옐런 얘기만 나왔죠. 제닛 옐런 이전에는 누구 얘기만 나왔냐면 벤 버냉키 의장 얘기만 나왔고 벤 버냉키 의장 그 앞에 보면 뭐 그린스폰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만 오르내리죠. 왜냐하면 선진국일수록 경제가 어려웠을 때는 중앙은행이 중심이 되는 정책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연준이 이미 제로 금리까지 가고 양쪽 완화까지 갔어요. 여러분 이 양쪽 완화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양쪽 완화는 직접 시장에다가 돈을 푸는 거잖아요. 국채를 매입하면서 돈을 푸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금리를 낮추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메가톤급이 저 양쪽 완화예요. 그런데 역시 또 하나의 메가톤급이 뭐냐면 2조 달러의 재정 지출이에요. 지금 미국에 저희 와이프가 있는데요. 저한테 갑자기 이런 질문했어요. 여보 돈을 준다는데 그게 사실이야? 사실이야. 1,000달러씩 그 기본적으로 뭐 준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재정 지출을 하는 게 이게 지금 현재 뭐랄까요? 지금 그 여야가 그러니까 공화 민주가 밀당을 하고 있어요. 밀당. 하지만 결국 저걸 그냥 놔둘 수는 없어요. 결국 저거는 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서로 그 개인들한테 캐시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말 그대로 저거는 그냥 시간과의 싸움일 뿐이에요. 이게 당장 내일이라도 당장 이제 그 오늘 지금이 우리나라 시간이 제가 방송한 시간이 7시면 걔네들은 새벽 6시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은 내일 당장이라도 땅땅땅 하면 이건 또 하나의 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장이 지랄같이 빠졌거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랄즈하게 빠졌거든요. 워낙 얼마나 지랄같이 빠졌으면 제가 지랄같이 빠졌다고 하겠습니까? 왜냐면 이건 2008년도에 그 장보다도 너무 빠르게 내려간 거예요. 왜요?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건 왜냐면 블랙스완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가 중국에만 머물 걸로 생각했는데 이게 너무나 급격하게 번져버리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온 조치는 한편으로 부양책이지만 한편으로는 억제책이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적 격리 얘기하죠. 지금 제가 잠깐 밖에
그 뭡니까 이 한강 고수부지 있지 않습니까? 한강 고수부지 보면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지금도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왜냐하면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야. 미국은 이게 확산 중에 있는데 벚꽃 놀이 한다고 난리인데, 예. 다만 뭐 우리는 조금씩 이게 줄어들고 있고 뭐 마스크는 다 끼고 나가니까요. 어쨌든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요. 지난번에 이렇게 토요일날 강의할 때 드디어 인디안의 기후제가 시작됐다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통하기 시작하지 않다가 드디어 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연준이 재료금리나 양적 완화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더 있죠. 이미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게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이일드 스프레드. 이것도 유튜브나 이런 데 다 있습니다. 하이일드 스프레드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쉽게 하면 그 트리플 B 아래에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뭐 부실기업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냥 한계 기업, 부실 기업들. 특히 미국에는 지금 제일 기업체들이 유가가 급락을 주면서 뭐랄까 일부 부도의 위기에 모인 게 많잖아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 기름을 생산하는데 원가가 $10 언더에 있어요. 어디입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30 언더에 있어요. 그런데 제일오일 같은 경우는 어제도 이렇게 설명드렸지만은 수평시추도 일반적인 원유나 일반가적인 가스를 하는 것에 비해서는 3배를 더 뚫고 내려야 되고, 더군다나 이거 쉐일은 수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직으로 이걸 넣었는데 어마어마하게 기술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수평시추법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이 사이사이에 있는 이걸 갖다가 균열을 시키는 거 플래킹, 소위 수압해서법, 이걸 어마어마한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여러분 이런 질문 생기지 않아요? 선생님 다른 데는 쉐일 가스나 쉐일 올이 없습니까? 엄청 많죠. 오히려 매장량으로 보면 중국이 미국보다도 더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이 쉐일 기름을 엄청나게 수입을 하잖아요. 이란으로부터. 근데 왜 걔들은 개발 못할까요? 첫째, 저 기술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걸 하려면은 옆으로 수평으로 파고 가는 거 말고도 이거를 뽀개야 돼요. 얘를 균열을 줘야 돼요. 그걸 프래킹, 수압파쇄법이라고 그래요. 제가 몇 번 설명하지만 그 세차장에 가면은 물줄기를 수압을 해갖고 막 하잖아요. 우리 또 데모 같은 거 하면은 죄송합니다. 혹시 경찰 관계 쪽에 일하시는 분 계시면 죄송합니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니까 우리가 보통 뭐 잽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막 대학교 다닐 때 막 데모 같은 거 하면 막 무슨지 아시죠? 그 경찰 진압하라고 그 소방수에서 와갖고 그 막 할 때 보면 엄청나게 그 수압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사망자 났을 때 뭐 그것 때문에 죽었나 안 죽었나 막 그러잖아요.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수압으로 얘를 깨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물로만 깨는 게 아니라 여기에 약품이 들어가요. 그래서 셰일오일 같은 경우는 원가가 무지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건 환경을 또 오염시킨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부실력이 많이 모여있는 게 어디냐면 텍사스 지역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공화당의 텃밭은 바로 오일 업체들이잖아요. 그런데 얘들이 유가가 급락을 주고 얘들이 부실기업이 된다? 그러면 트럼프의 재산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어요. 여기 좀 이따 제가 유가 얘기도 기억에 남은 제가 좀 할게요. 지금 유가도 조금씩 올라갔죠. 이거 지금 모잠비크에서 일부 뭐 무슨 일이 발생되면서 이게 나왔거든요. 이건요 유가를 올리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마지막 최후의 수단은 뭘까요? 중동을 시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중동을 시끄럽게 만들면 유가는 반드시 뛰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음모설 같은 건 좋아하지 않지만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지만 우리가 주가를 알려면 경제를 알아야 되고 경제를 알면 국제 정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가 왜 사우디에서 우리 감사했는데 왜 러시아가 우리 싫어 그랬냐? 그걸 알아야 되잖아. 푸틴이 어떻게 했어요? 푸틴이 야 우린 그냥 고야 그랬잖아요. 응? 우린 고야. 왜냐면 둘이 감산하는데 여기에 열매를 누가 얻어먹어요? 이걸 셰일 업체들이 얘들은 감산 안 하잖아요. 셰일 업체들은. 얘네들은 민간 업체들이잖아요. 트럼프가 셰일 업체들한테 니들 감산해. 그럴 수 없어요. 이걸 얘네들이 따먹으니까 못하겠다 그러니까 또 사우디가 여기를 공략하고 오잖아. 그래? 한번 죽어봐 하고서 올려놨죠. 근데 얘들도 절대 못합니다. 얘들 나라가 망해요. 여러분들 러시아가 소련이 왜 망했어요? 1991년도 왜 뒤집어졌어요? 유가 급락으로 뒤집어졌어요. 이런 국제정치, 전쟁 스토리 이런 걸 알아야 이게 돌아가는 판을 알아야. 이거요 조만간 유가는 다시 급등 줍니다. 물론 급등을 준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안 좋고
수요가 작은데 뭐 급등줬다서 막 적곡대를 뚫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최소한 $30 아래에 있는 게 순간 급등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얘는 나라가 죽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뭐가 들어야 되는데 스마트머니가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왔었어요. 왜요? 공포지수가 여전히 장을 앞댔어요. 그럼 여기 하이드 스프레드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런 기업, 부실기업의 회사채 금리와 비교가 되는 기준금리가 어디냐면 바로 국채 금리예요. 제일 안전한 금리와 부실기업의 금리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러면 기업이 어려우면 금리가 높아지나요? 낮아지나요? 당연히 부실하면 부실할수록 기업의 금리는 높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위로?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이드 스프레드라는 겁니다. 스프레드 이게 벌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크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뭐가 발생하나요? 부도의 위험이 발생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오늘 부양책 나왔잖아요. 뭐 100조 어쩌고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왜요? 저렇게 되면 부실기업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멀쩡한 회사들도 넘어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지금 연준에서 이 연준에서 어떤 주식이 나왔어요? 기구를 설치한다고 그랬죠? 기구를 설치해서 기구 설치해갖고 바로 지난번에 얘기했죠. 회사채 매입하고 그다음에 기업보험 매입하고 이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나왔어도 주가가 빠졌었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도요 30년을 하면서 보다 처음 봐요. 무슨인지 알아들으시죠? 이런 부분들이 매우 필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매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들의 인디안 기후제가 얘가 통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들어오냐? 스마트머니가 들어옵니다. 스마트머니가 들어온다는 게 뭐냐면 리스크 테이킹. 내가 리스크를 갖다가 그러니까 내가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리스크를 내가 걸머지는 거예요. 리스크 테이킹. 이걸 내가 걸머지면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큰 돈이 들어와야 항상 먼저 들어온 돈이 있어야 그래야 나머지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이게 통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호재가 호재로 나오질 않았는데 호재가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디 아프면 병원에 가면 약을 주잖아요. 그 약을 보통은 약을 주자는데 약으로 줄 수 없을 때 주사로 놓죠. 왜냐면 고용량은 약으로 먹는데 한계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왜 비타민 같은 거, 정맥 주사 같은 거 맞잖아요. 우리가 왜 고용량 요법 그럴 때 지금 약국에 가면 제가 비타민이 없다고 그랬죠. 유한양의 비타천은 없어요. 이미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 우한 바이러스를 치료하는데 비타민 C가 뭐 사용되니 뭐니 그런 얘기가 돌면서 없어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지난번에 지금 이 뭐 말라리아 치료제와 연결시켜서 미국에서 임상실험 들어가는 거, 그래서 중국에서 바이러에서 뭐 무상으로 공급한 얘기도 많이 드렸고요. 이게 빠르면 중국에서 지금 현재 임상실험 들어가는 거 4월 10일 정도에는 발표된다 그랬고요. 그 외에도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셀트리온 쪽에 그 인체 그 실험이 임상 실험이 7월 달에 실시된다는 얘기.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것도 무지하게 강하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가 모든 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스마트머니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게 끝나기 전에 스마트머니가 반드시 먼저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 그러니까 항상 여러 개 말씀했죠. 항상 우리가 매매를 하면 빅픽처가 중요해요. 이걸 모르면 올라가도 불안하고 내려가도 불안해요. 그래서 빅픽처가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빅픽처의 가장 큰 밑그림은 누가 그리는 거냐면 바로 스마트머니가 모든 계산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스마트머니는 어떤 계산이 되냐면 왜 얘가 이렇게 조치가 있어도 왜 주가가 안 떴냐면 도대체 지금 코로나19에 의한 경기의 충격 여파가 얼마가 되는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니까 돈을 박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호재가 반영되게 갔다?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을 제가 하냐면 얘들이 코로나19에 의한 경제 충격에 대한 계산치가 나왔나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인단의 기후제가 통하시겠다? 그럼 얘는 다른 말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러면 현재 주가는 서서히 스마트머니가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저부터도 하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리스크를 테이크하게 됐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빅스 지수가 달라졌어요. 이걸 제가 이제 금요일날 그 배팅할 때도 마찬가지고, 요걸 이제 일요일날 일요일날입니다. 이건 일요일날 이제 저 컴퓨터 회원님들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회원님들은 일요일날 방송이 없으니까 이걸 제가 어디다가 썼냐면 글에다가 써놨습니다. 글에다가 여기 글에 보면은 아침의 전략. 그러니까 3월 10 며칠이에요. 오늘이 지금 23일이면 23일이네요. 여기 23일 여기 포트폴리오 전략 여기겠네요. 여기다가 아침에 여기다 써놨나 그럴 겁니다. 여기 빅스 어쩌고저쩌고 써놨을 것 같아요. 여기 있네요. 월요일 날 여기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어요. 여기 다만 여기서죠. 다만 주말 미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장을 패닉으로 몰고 갔던 공포 지수라 불리우는 픽스 지수가 조정. 이거 월요일 날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 장이 정말 다시 공포 국면으로 주가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요때에 어제 그래서 레버지를 2배수 레버지를 10%를 더 가져가게 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픽스 지수 요걸 잠깐 우리가 현 상태에서 살펴보셔야 되겠죠. 도대체 픽스 지수에 대한 개념은 어떤 부분이 된 개념이냐. 자, 일단 요걸 보시면요. 일단 위에서 이렇게 장대봉을 맞잖아요. 그럼 주가가 위에서부터 꺾어지는 순서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장대 음봉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디테일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매크로적인 시각과 마이크로적인 시각, 빅픽처와 디테일, 이게 조화가 돼줘야 되거든요. 이런 건 제가 반복해서 계속 설명드릴까요? 꼭 잘 거 만들어가세요. 얘가 장대음을 맞으면 얘가 꺾어지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얘가 5일선을 깨야 됩니다. 그죠? 근데 얘가 5일선 아래 탄갔죠. 그럼 마지막 카드가 남았어. 얘가 아직 세 번째가 안 나왔는데요. 이게 마지막이 뭐냐면, 여기 지금 밑에 20선이 지나가잖아요. 요 21평선 밑으로 얘가 밑창으로 내려와 줘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얘가 장대 음봉과 그 다음에 요 오바디까지 나왔다는 점에서 공포 국면이 지나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줘도 그러면 이제 주가는 다시 빠지겠죠. 주가가 밑으로 빠져 내려가더라도 이제는 빠질 만큼만 빠지지, 뭐랄까, 올라갈 때 버블로 올라가듯이 내려갈 때 역버블로 깊숙이 빠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이건 무지하게 중요한 하나의 잣대가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요걸 제가 여기 그래프에다가 연결시켜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올킬 차트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방송에다 넣어놨는데요. 요거 모바일에 저희가 이거 지금 공식은 이미 줬고요. 아직 모바일에서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모바일에 조만간 만들어줄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항상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느냐, 내가 리스크 관리하느냐 안 하느냐를 매우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보세요. 여기 보면 얘는 여기 빠질 때 오바디로 빠지는 거 보이시죠? 요 날입니다. 얘가 매수의 올킬에서 얘가 혼조 국면이거든. 1대1. 요 혼조 국면으로 왔을 때 여기부터 제가 매도가 나갔거든요. 요 날부터요. 그 다음에 특히요. 요 날입니다. 요 날 보면 두 개가 매도 올킬로 떨어지죠. 요 날입니다. 날짜 한번 볼까요? 저 날이 아마 메이비 2월 23일일 겁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이런 거 매우 중요합니다. 2월 21일이네요. 화면 보이시죠? 2월 21일 날. 요 날 얘가 매도 올킬로 얘가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순서냐면, 보세요. 아까 제가 얘가 꺾어질 때의 얘가 순서는 위에서 꺾어질 때, 첫 번째 꺾을 때는 장대 음봉으로 꺾어지고요. 두 번째는 얘가 5일선 아래 잠겨 된다고 했잖아. 얘가 아예 5일선 아래 잠겨버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21평선 아래 내려갔을 때 얘가 완벽하게 주가가 꺾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날부터 저희가 인버스를 들어간 겁니다. 이거 뭐 회원님들 확인하셔도 되고요. 또 오늘 회원에 가입하시는 분들 보세요. 1월 20일부터 인버스를 드디어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얘가 요 상황이. 이게 마지막 카드예요. 지난 그 앞에 이 앞에 주가가 대천정을 치면서 꺾어지는 2월 달에 이때도 똑같은 기법을 썼어요. 여기 보시면요. 주가가 한결같이 보세요. 여기도 한번 눈에 보이시면요. 여기 보시면 장대봉을 때리죠. 그죠? 이게 주가가 꺾어지는 디테일의 순서예요. 그죠? 올라가다가
올라가다 장대목을 줬을 때 여기도 보시죠. 이렇게 장대목을 주죠. 이렇게요. 꺾어지는 순서예요. 얘 흑산병이면 이건 얘는 뭐 장대봉에 5일선 되니까 얘기할 것도 없네요. 올라가다가 주가 올라가다가 보이시죠? 이렇게요. 이때가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때 제가 그 한국경제 투자 피스 할 때거든요. 이때 투자 피스를 아마 그 유튜브에 이 화면이 있을 겁니다. 이때 제목이 뭐냐면 보름달이 금음달로 바뀌는 순서 그래갖고 방금 그 기법의 공식을 한 겁니다. 첫 번째 장대목 나왔을 때, 두 번째 5일선에 대두 줬을 때, 세 번째 입선과 대두 줬을 때 얘가 밑창으로 내리꽂는다. 근데 딱 얘가 그게 딱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요 꼭 적어 놓으세요. 꼭 적어 놓으십시오. 꼭 어디다가 기록해 놓으십시오. 왜냐면요 계속 반복되는 매매 기법이에요. 알아들으면 여러분들이 중간에 좋아요 같은 거 한 번씩 누르시면 됩니다. 한번 정해 볼까요? 알아듣고 있나요, 여러분들? 이거 뭐 이렇게 듣게 뜨나 모르겠는데 많이 알아듣고 계신가요? 왜냐면 저 혼자 나가는 건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뭐 컴퓨터 회원님들은 잘 모르겠는데 이 모바일 회원님들은 그냥 글로만 보시기 때문에 이거 화면이 뭐 이렇게 늦게 뜨나 모르겠는데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떴네요. 마침 떴네. 여기 볼까요? 여기 보시면 아까보다 좀 이해가 많이 여러분 되는가 모르겠네요. 저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면 저 빅스가 안 꺾었으면요. 저 어제 추천주도 없었고요. 저 뭔가 레버지도 살 수가 없었어요. 지금 전체 4,500명 들어와 계시네요. 230명이 또 좋아요 누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이게 없어요. 이게 제가 여기 이거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은 쌓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바로 저런 매매 기법이었습니다. 항상 빅픽처와 디테일입니다. 빅픽처와 디테일입니다. 꺾어질 때 어떻게 꺾어집니까? 어떠세요? 똑같죠? 그죠? 얘 장대봉 맞았죠? 화면에. 그죠? 그 다음에 얘가 5선 아래 났죠. 이제 마지막 승부가 여기 20선에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픽스가 여기까지 끼고 나면 이제 눈에 다 띄는 거예요. 이제 다 띄는 겁니다. 요거 꼭 한번 여러분들이 꼭 메모해 놓으셔서 요걸 잡아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빅스 지수가 달라졌다. 왜? 얘가 드디어 뭐가 나왔어요? 장대 음봉을 줬어요. 장대 음봉을 줬어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저건 어차피. 특히 종합주가지수에서 저 장대 음봉은요 거의 절대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30년 동안의 경험을 보면요, 장대 음봉, 종합이 장대 음봉이면 그건 끝장난 거예요. 일단 그 다음에 순서가 뭐냐면 5일선 이거는요 BC라고 그래요. BC가 무슨 뜻이냐면 바디 크로스. 그러니까 5일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5일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꺾어지는 거 말고요, 얘가 이 안으로 잠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캔들에 이걸 바디라고 하고 이걸 꼬랑지라고 하잖아요. 바디 크로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왔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왔어요. 여기까지는 왔어요. 굿, 왔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한 가지 안 온 게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요? 21선이요. 21선에 바디 크로스가 아직까지 안 왔어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아직 좀 잡으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얘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 한 푼은 꺾였어요. 제가 느끼는 게 제가 현재 상태에 느끼는 게 뭐냐면, 보세요. 이게 제가 무조건 되고 여러분께 무조건 바닥 찍었습니다 하면서 여기까지 만약에 왔다면, 거듭 얘기하지만 이게 여기까지 와서 이게 어쩌면 모르죠. 또 계속 바닥 했던 그 바닥 타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거 올라가면 거 보세요, 결국 올라가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거는 신뢰성이 저는 떨어진다는 생각이에요. 아닐 때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맞을 때는 맞다고 얘기를 해줘야 그게 실효성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팩트로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에 레버지가 2배수짜리이기 때문에 10%가 많다는 얘기는 무려 20%가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1억 자산이면 무려 2천만 원을 여기다 넣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죠? 여기 레버지 어제 사줬고요. 모바일. 또 어제 또 종가 공략주에서 또 매수를 들어갔고요. 일단 앞에 장대 양봉을 주고 빅지수가 꺾여서 그래요. 근데 오늘 얘가 올라갔어요. 이거 무슨 소리냐면 호재를 받아먹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시장이.
저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얘가 정상적인 장이 돌아간다면 뭐 정말 편한 게 뭐냐면 엄청나게 돈을 갖다 쓸어붓거든요. 우리도 돈을 쓸어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단 얘가 그러면 공포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공포에서 벗어난다는 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시장은 역버블 상태에 있어요. 거꾸로 역버블 상태에 있어요. 역버블 상태에 있어요. 얘가 정상적인 시장만 찾아간다면 예를 들어서 미증시 같은 걸 보시면 미증시 같은 걸 보면 그러니까 15배 아래에 있고요. 언더에 있고요. 국내 시장을 보시면 그럼 제가 목이 약간 쉬어서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강의하고 약간 목이 쉬어서 그런 건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 국내 시장을 보면 국내 시장은 0.7 언더 뭐 지금은 올라왔죠 당연히. 얘가 0.7 아래까지도 얘가 PBR이 0.7 아래까지 들어갔습니다. 위에 미증시는 PER 퍼의 얘기고요. 이것도 여러분들 처음 보신 분들도 헷갈릴라. 여기다 제가 P 퍼 얘기 이렇게 써놔야 여러분들 안 헷갈리지 않을까 싶어요. 얘는 청산가치 얘기할 때는 PBR 얘기하죠. PBR 이렇게 써놓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혼자 공부하실 때도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빅스 지수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세 번째 제가 이 위기 국면 2008년도나 2001년도 그다음에 2008년도 2020년 비교하자 그랬잖아요. 여기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서머리 한번 할게요. 자, 저기서 왜 서머리가 중요하냐면요. 월봉을 가지고 설명할게요.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보세요. 미국은 소위 이름하여 슈퍼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은 슈퍼 사이클은 뭐냐면 미국은 원래 미국의 경기 사이클은 어떻게 되냐면 경기 사이클 어떻게 되냐면 우린 이게 올라갈 때 경기 사이클이 우리는 31개월이에요. 확장기라고 그러죠. 수축기가 우리는 얼마냐면 우리는 18이에요. 근데 미국은 우리랑 달라요. 이 경기 사이클 이게 30일이 아니라 미국은 기본이 66개월이에요. 내려갈 때 18이 아니라 얘들은 내려갈 때가 수축기가 1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그래프는 틀린 거죠. 정확하게 한다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쉽게 하면 이해하기 좋게 얘기하냐면 66,000 올라가면 내려갈 때는 13,000원 조정받아요. 좀 이해가 좀 더 쉽나요? 또 여기 조정받으면 다시 66,000 올라가고 13,000원 조정받아요. 근데 얘네들 각각 다 플러스 알파의 소위 그 보너스가 있어요. 이게 바로 슈퍼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슈퍼 사이클은 10년 이상 가는 사이클을 슈퍼 사이클이에요. 요번에 이것도 슈퍼 사이클이었고요. 이 앞에 슈퍼 사이클 여기 눈으로 보시다시피 바로 여기 1990년대였었죠. 이때는 IT로 인한 슈퍼 사이클이었습니다. 또 얘보다 더 롱롱 타임 어고에 언제 썼냐면 바로 월남전 때 1960년대에 슈퍼 사이클을 썼습니다. 이게 여기도 나온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얘들은 경기 침체가 많이 오잖아요. 이게 와도요. 이게 내려가는 게 13개월이니까요. 1년 동안 고생하면 됩니다. 1년 동안 고생하면 됩니다. 그럼 결국은 얘를 뚫어요. 얘 이거 지금 이반지 조심하자. 물론 얘가 뚫을 때 얘가 시간이 걸리겠죠. 얘가 다시 여기를 뚫을 때 여기는 한 3, 4년 걸렸습니다. 여기도 한 3, 4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얘도 얘를 뚫을 때는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뚫는다는 겁니다. 왜 뚫을까요? 경기는 우상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중국이나 이런 데는 이런 걸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게 소위 찐꽁빵꽁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이런 얘기했어요. 중국 투자하지 마라. 비트코인 투자하지 마라. 얘는 왜냐면 맞출 수가 없어요. 재수없이 꼭지에 걸려들면 이게 올지 안 올지도 몰라요. 근데 얘네들은 꼭지에 걸려들어도 경기가 우상향하면서 주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꿀팁입니다. 여러분 그냥 종목 하나 추천 뭐 덕산 네오룩스 사세요. 이거 더블 났습니다. 이게 더 여러분들 귀가 간지럽고 회원 가입할 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롱텀으로 매매하신 분들 안전하게 돈을 굴리는 사람들이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미국은 바로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앞에 얘는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얘는 IT 버블과 그 다음에 9.11 테러 그 다음에 여기는 서브프라임 몰기지 그죠? 뱅크럽 당한다고 그러죠. 무더기로. 그러면서 리먼 사태까지 불고 오면서 얘는 무너졌고요. 여기는 실물 경제이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더라도 실물 경제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얘는 또 올라가면 또 두개 맞습니다. 다만 워낙 낙폭이 단기간에 컸기 때문에 얘는 순간 튕겨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간다 그러면 여러분 제 말에 신뢰 안 할 겁니다. 근데 전 항상 얘기하죠. 안 때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미 인대한 기후제라는 단어를 바로 이 앞에 지난주 토요일 날 특집을 할 때부터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빅스 지수가 달라졌다는 말씀도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국면은 2020년도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얘가 보다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우한이 이제 해제가 풀려요. 후베이성이 내일부터 풀리고 우한은 4월 8일부터 풀린다고 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건요 굉장히 여러 면에서 의미가 있어요. 얘들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는데 이게 된다는 얘기는 요새 최근에 외국들이 가만 보세요. 이미 처음에 캘리포니아가 통행 금지했죠. 그 다음에 뉴욕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0명 이상이 모이는 건 그만하고 요새 미국에서 하나의 그 풍속이 뭐냐면요. 결혼할 때 지금 왜냐면 이미 결혼하겠다고 다들 예약을 잡아놓은 데는 많잖아요. 그때 결혼식을 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 못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스몰 웨딩을 해요. 10명 안쪽으로 모여서 스몰 웨딩. 그리고 미국은 우리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하우스의 개념. 그러니까 우리 왜 바깥에 가면 전원주택 같은 개념이 많아요. 하우스. 우리 아파트는 미국은 콘도라고 하고요. 이 하우스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이 우리 같으면 지하 1층, 2층 한 3층 정도 되거든요. 웬만큼 사는 집은 좀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자기 집에다가 목사님 불러서 목사님 초대해서 자기 주변에 뭐 신랑 신부 뭐 이렇게 또 모여서 이렇게 합니다. 심지어는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미국에 있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한국에 있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분들이 결혼한다고 할 때 미국을 못 가잖아요 지금요. 갈 수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금 부모님 없이 스몰 웨딩을 하는데도 많다고 그래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미국이 오히려 중국을 따라하고 이탈리아가 전체를 봉쇄하고 이거 뭐냐면 어떻게 보면 중국 따라하기입니다. 왜? 이것 봐라. 중국이 가장 먼저 여기서 벗어나고 있네. 유원지 문 열고 있고 학교 개학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공장 풀 가동시키네. 이게 어떻게 보면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구상권이라고 하죠. 구상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구상권. 이게 뭐냐면 요번에 결국은 우한 폐렴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곤욕을 치렀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진정되면요. 이게 책임 소재를 따지는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잖아요. 야, 니들이 이것 때문에 전 세계 우리가 이렇게 타격받았잖아. 니들이 이거 배상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거기를 미리 중국이 치고 들어가는 걸 수도 있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 바이러스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 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이 폐렴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로부터 온지 알고 있다. 그게 또 중국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건 반드시 중국에서부터 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 우한에다가 이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냥 세상의 모든 것은 절대 이게 들으면 저거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지만요. 결국은요. 누가 이기냐면 힘센 놈들이 이기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은 왔다 갔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중국한테 감히 야, 니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니들 물어내 그럴 수 있어요? 중국은 핵도 갖고 있고요. 초강대국인데요. 미국은 받아낼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는 절대 못 받아들이죠. 여러분들 저기 밑에 중국 저 밑에 8단선 11단선이었던 거기 중국이 소협바다 거기다가 남중국해 말입니다. 거기다가 성 가놓고 우리 한나라 때부터 우리가 거기서 또 고기잡이 했으니까 이거 우리 땅이야 우리 섬이야 거기다 인공섬 설치하고 니들 다 나가. 그러니까 필리핀이 어땠어요? 국제재판소에다가 소를 했죠. 필리핀 손 들어줬죠. 그날 중국은 비상령 내렸습니다. 그게 국제정치 심해 정치고 깡패 정치인 겁니다. 억울하면 출세하라. 딱 맞습니다. 억울하면 힘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요번에 우리나라 국민의식 정말 우리 의사 선생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 뭐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딱 하잖아요. 우리 저 마트에 가면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는 뭐 휴지가 없고 생필품이 없고 쌀도 집에다가 갖다 놓고 난리인데 우리 지금 사재기 하고 있습니까? 사재기 안 하잖아요. 우리는 국민의 DNA가 굉장히 우수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우리가 그렇게 국민의식이 높은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저는 바로 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육 수준이 무지하게 높잖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요. 근데 그 교육 수준은 누가 만들어 놓을까요? 우리의 부모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의 어머님들, 우리가 한때 치맛바람이라고 놀려대고 질타했던 그 어머님들, 저희 부모님만 해더라도요. 너희 우리처럼 살지 마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제가요, 저희 집안에서 유일하게 대학교 나온 놈입니다. 저부터도요. 장남의 장손이라고.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민의식이 그냥 생긴 걸까요? 그건 교육의 힘이고 그건 바로 우리 부모님, 특히 어머님의 힘입니다. 저는 정말 이 얘기를 꼭 하고, 언젠가 제가 방송에서 이 얘기 꼭 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한테 감사한다는 얘기를. 그게 지금의 우리의 큰모으기 운동과 지금의 이런 시민의식을 만들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 왜 저지랄 적골입니까? 교육 수준이 엉망이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이겨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접수. 이 구상권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미리 작업을 걸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정말 자부심을 느낍니다. 요새 이게 움직이는 걸 보면요. 자, 그럼 이제 이미 수익 게임이 시작됐다. 그럼 어떤 종목을 수익률 게임을 해야 될 것이냐는 겁니다. 저는 일단 가장 주력은 4차 산업 섹터입니다. 왜요? 요번에 주가 올라갈 때 보셨죠? 미국 잠깐만 볼게요. 이건 미국, 여기 있구나. 미국 보실까요? 미국이요. 오늘 딱 올라갔을 때요. 어떤 현상이 생겼나 보시죠. 이게 다 힌트예요. 이런 것들이요. 다 힌트입니다. 보세요. 다우 빠졌죠. 오늘 아침에 움직였을 때요. 다우 빠졌잖아요. 3% 빠졌잖아요. 여전히요. 나삭이 덜 빠졌죠. 이거 뭐예요? 잘 드세요. 다우 쪽보다는 나삭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그러면서도 가장 치고로 강한 게 뭐냐면 반도체라는 얘기예요. 즉 다시 정상화될 땐 다시 4차 산업이 물꼬를 틀 가능성이 없겠고 거기에 토대가 된 반도체가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아마존 같은 소위 온라인 쇼핑몰이 강했던 것도 이게 힌트인 거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지난 토요일날 여러 개 공개했던 종목군들 오늘 초강세입니다. 그 종목이 초강세입니다. 어떤 종목군이 초강세인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그게 힌트예요. 정말 확률 높습니다. 여러분 이게 LG노텍이나 지금 덕산 네오잖아요. 얘 공통점 한번 볼까요? 저게 대배를 주는 겁니다. 이미 지난번에 제가 덕산 네오를 갖고 설명했잖아요. 이건 정말 어쩌면 정말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얘가 먹기 쉬운 거는 뭐냐면 보세요. 덕산 설명드렸죠. 공통점 보세요. 덕산 보세요. 덕산을 보시면요. 일단 위에서 외부로 꺾어졌죠. 외우면 뜨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얘가 정상적일 때 얘는 다 떠요. 원래는 여기까지 빠지지 않습니다. 원래 외봉이면요. 여기서 뜹니다. 여러분들 요새 남북 테마주 작살났죠. 현대, 로뎀 뭐 이런 것들 볼까요? 여기 와 있습니다. 얘들이. 도대체 주가 어디까지 많은 저 꼭대기 45,000원짜리들이 고등원지 꽁친 여기까지 빠졌습니다. 근데 보세요. 얘가 정상적이었을 때 아무리 얘가 빠져도요. 중간에 반동을 주는 적을 보십시오. 보세요. 이게 외봉이죠. 이게 외봉이면 120에서 떠요. 얘가 외봉이면요. 이게 20이 쌍봉이고 60이 외봉이면 240에서 떠요. 이런 거 꿀팁이에요. 크리엔 사이언스. 저희가 더블 나왔던 종목 볼까요? 크리엔 사이언스. 얘 보시면요. 얘 보시면요. 보시죠. 얘 보시면 이게 20이 외봉이죠. 여기 120 근처에서 떠요. 얘가 쌍봉이고 60이 외봉이죠. 240에서 떠요. 어때요? 꿀팁 아니에요? 언더스탠 했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그 뭡니까? 엔터주들 폭락할 때 저희가 SN 갖고 있어 보니까 저희가 정확히 SN 갖고 설명할게요. 보세요. 이게 외봉이잖아요. 이게 외봉이면 나중에 폭락하더라도 보세요. 외봉이면 여기서 떴다가 역엔자 주고 그 다음에 빠지는 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워낙 적중이 높아서 99.99라고 그래요. 걔들이 뜨는 겁니다. 얘가 가장 먹기 쉬운 거는요. 얘들이 뜨는 겁니다. 얘들이 이거. 저희가 이거 더블 120%까지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이거. 얘들이 다시 이렇게 올라가다 이제 올라가면 여기 가까이 가면 이거 두들기겠죠. 여기 입점 가까이는요. 가면 당연할까니까 왜 받아니까 두들길 때 이런 종목을 사셔야 됩니다. 이런 거요. 덕산 예를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서 추천드렸던 거고요. LG 이노텍. 얘요. 위에서 보세요. 외봉이죠. 접수. 뭘 사야 되냐고요? 첫째 외봉이어라. 됐어요. 됐습니까? 두 번째 뜰 때
요번에 뜰 때 강하게 뜨고 있어라. 비리비리한 건 또 빠져요. 강하게 뜨고 있어. 왜? 그래야 항상 제가 얘기했듯이 무슨 바닥 준다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강하게 떠야 얘가 무슨 바닥이 되는 겁니까? V자형 바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바닥 올까요? 얘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 V가 와야 그 다음에 완만턴의 U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닥의 세트거든요. 이런 거 여러분들, 이런 건 정말 제가 정말 잘합니다. 저거 3년 동안 저런 것만 해왔기 때문에. 올라가면 거의 이 선에서는 두둥이 맞을 겁니다. 얘들이. 얘가 올라가도 대신 저런 종목은 잡아줘야 됩니다. 자, 그런 종목이 어디 있느냐?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다 그런 주의 종목입니다. 여기 외봉이어라. 보이죠? 특히 20선이 외봉이라. 60선 외봉도 좋은데 특히 20선 외봉이라. 그 다음에 단기 급락해라. 그 다음에 올라갈 때 V자형을 여기 좀 더 화면이 좀 커야 보이나요? 이게 좀 화면이 잘 보이나요 여러분들? 잘 보이세요? 누르면 혹시 얘가 올라갈 때 V자로 올라갔어라. 컴퓨터님들 잘 보여요? 화면 좀 확인 좀 부탁드려요. 이게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 잘 보이실까 모르겠네. V자로 올라갔어라. 왜? 항상 각도가 중요하거든. 각도가. 급락, 급등, 완만, 턴이 기본 공시에 써놓으세요. 급락, 급등, 완만, 턴. 급락, 급등, 완만, 턴. 이게 기본 공식이에요. 기본 공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4차 산업 중심이다. 그리고 얘들은 바닥을 찍을 때 어떻게 찍는다? 급락. 왜? 일반 처지에 깡통기자가 속출한다. 급등. 왜? 세력이 들어오면 스마트머니가 들어오면 간판이 급등. 그 다음에 마지막이 중요해요.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완만. 빠질 때 완만하게 빠져줘야 돼요. 또다시 급락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완만하게 빠진 다음에 턴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바닥의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된다? 바닥의 순서는 V자형 바닥. 제가 이것도 V자형 바닥 다음에 반드시 엔드 U자형 바닥을 줘라. U자형 바닥을 줘라. 얘도 보시면요.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요. 여기 앞에 내용들을 보시면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백날 외쳐봤자 여러분들 공부 안 하십니다. 근데 요번 장을 보시면서도 또 못 느꼈다면 정말 바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언제 겁니까? 이게 1개월 전자잖아. 이거예요. V자형 바닥. 여기 두 가지 이거 뭐라고 썼냐면 얘가 제일 꼭지였을 때 주가가 중방이었어요. 얘가 주가가 중방은 골드와 데드가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 왔을 때 방송 얘기예요. 얘는 두 가지 시그널을 갖다. 하나는 다시 급락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완만 턴의 방법이 있다. 얘는 일단 조정이다. 줄이자 물량. 이게 여기 내용이 골자예요. 이렇게 이렇게 바닥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나중에 가서 들어보세요. 지금도 요번 장에서도 정신 못 차리면 여러분들 미래는 없습니다.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그걸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요 종목군들 제가 모아놨어요. 자, 요거 아까 잘 안 나왔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김 팀장, 요거 화면 좀 잘 보게 해라. 화면 뜨는 숫자가 느리네요. 모바일을 불렀는데 화면이 딱 이렇게 돼 있네. 봐봐요. 먹고 사는 방법이 다르죠? 그죠? 김 팀장, 엄지쳐. 자, 갑니다. 자, 보시면요. 얘가 여기 있거든. 요렇게 보면 얘들이 다 오늘 그렇게 뜬 거예요. 얘가요. 찾아보십시오. 얘가. 더전 비전 같은 거는 그 컴퓨터는 종목을 4개씩 나가거든요. 이게 같이 나갔던 겁니다. 비옥스 우리가 갖고 있던 종목이고요. 비추로셀, 더전 비전, 비옥스, 심텍, 테크윙. 여기 아닌 것들도 여러분 찾아보시면 됩니다. 테크윙. 그 다음에 뭐 테스나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테스나. 그죠?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 LG노텍 나갔던 겁니다. 덕산네오루스, 삼성 SDI. 요건 그 테슬라 이제 테슬라나 이런 것들도 보면요. 이제 무작위 빠진 상태에서 반대로 시작할 겁니다. DBIT 이것도 저희가 더블 나왔던 종목이죠. NC, KH바테, 뭐 ITM 반도체, 우주를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패턴이에요. 외봉이어라. 근데 올라갈 때 V자를 주고 있어라. 누르면 혹시 담을 만한 종목이 이들 종목입니다. 요 밑에 있는 거는 코로나19 관련된 그 종목군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ETF들도 급락을 줬던 종목이 V자로 움직였던 종목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 종목을 보시면 됩니다. 한 장의 메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 장씩 모아놔 보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거 혜택을 얘기 안 했네요. 오늘은 왜냐하면 지금 장은 막 롱텀으로 가져가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좀 다른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요거 좀 66만 원, 3개월 66만 원인데요. 뭐 이미 이 앞에 뭐 다른 혜택도 여러 개 뭐 드리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요거 오늘 더블 공약주, 요거 3개월, 요거 종가 베팅 오늘은 3개월 플러스 3개월입니다. 김 팀장, 뭐 얘 뭐 이렇게 누르면 뭐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저도 이렇게 안 나오네. 요거 팬을 좀 불러봐줘봐. 팬이 안 나온다. 팬. 요게 이제 얘를 듣다가 편한 쪽으로 하세요. 저는 만약에 그 계좌 플러스에 롱텀으로 가져가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거 이벤트 할 때 하시고요. 오늘은 어떤 이벤트냐면 이 앞에 이벤트랑은 다릅니다. 오늘은 종가에 그 종목을 받는 이벤트, 그 이벤트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보시면 3개월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더블 공약주 종가 베팅 이벤트, 그 이벤트를 같이 하니까요. 그걸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는 공부하면서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맥짐이었을 때 항상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듯이 일단 여기다 띄워. 그 내용 그냥 표시만 해놔. 이건 빼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3개월 플러스 3개월 요걸 하니까 참조해서 필요하신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내용들요. 그리고 아까 보신 대로 요거 전화번호는 여기 위에 1668-4354 요로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전화 눌러봤나? 또 예전에 전화 안 되는 거 아닌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럼 저희는 뭐가 나갔습니까? 할 때 항상 저희가 레코드가 중요하잖아요. 얘가 레코드가 저희가 이 폭락장에서 딱 한 종목만 저희가 얘가 안 됐고요. 전부 다 성공했습니다. 얘가 지금 보시면 뭐 어제 거는 뭐 얘기할 데 없죠. LG노텍이나 덕산네오스 앞에 마크로젠, 탑텍 뭐 여기 보면 쭉 뭐 모두 다 성공했습니다. 이노와이러스 같은 거 여러 번 나갔네요. 저희가 2월달 이후에 폭락하는 장에서 딱 하나만 저희가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여기 보면 뭐 테크도 있었고 여기는 뭐 NHN 한국 사이버도 있었고 다 있었네요. 얘는 반드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일정은 어디 있냐면 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절대 종가에 플러스를 공략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 더블 공략 유연 방법 여기 보시면 요 공식들이 쫙 있습니다. 하루에 두 종목을 종가 무렵에 세팅하는 거고요. 각각 1%이거나 아니면 합의 2%일 때 이때 저희가 매도해서 챙기는 방법입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얘가 종합이 올킬을 줬을 때 지금 종합이 아직까지 올킬은 아니잖아요. 종합이 올킬 줬을 때 장투로 가져가는 이런 전략을 같이 하시는 것이 좋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저희가 이벤트를 준비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담당자한테 부탁을 해요. 근데 오늘은 딴 거보다도 종가 공략주 배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오늘 요걸 준비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들어주시고 항상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 카톡에다가 좋은 걸 보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새벽에 또 미국 방송 보내드리는 거 있으니까요.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관식 팀장이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요 내용 저희 그 컴퓨터 회원들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안녕하십니까, 김관수 팀장입니다. 우리 컴퓨터 회원분들은 이제 마감이 됐으니까 일단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컴퓨터 회원분들은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또 우리 모바일 회원분들은 잠깐 저희들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컴퓨터 회원분들도 듣고 싶은 분들은 들으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저희 계좌 플러스가 뭐 이번 하락장에서 뭐 어려운 장세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계좌 플러스의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물론 저희들이 조종받은 하락한 종목도 있겠지만은 이거를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회원분들한테 위에서 정리해드리고 다시 저점에 사드리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계좌를 관리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레브콘 배우를 저희들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재료가 나오면서 시초가 한 22포인트 올라갔거든요. 3분의 2는 정리했지만 또 다시 우리가 3분의 1 정리해주면서 이렇게 관리를 해드리고요. 또 알다시피 우리 더블 공략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종가에 저희들이 우리 회원분들한테 계속 보내드리고 있죠. 뭐 컴퓨터 회원분들은 장 마감이 받지만 우리 회원분들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벤트는 뭐 알다시피 계좌 플러스 이벤트가 있는데요. 그래서 3+2 기간 연장보다는 우리 회원분들한테 조금 더 지금 장세에 맞는 거, 결국 지금은 원체 순간적으로 급등 나가기 때문에 저점에서 잘만 공략해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한테 저희들이 요번에는 다른 게 아니라 요 3+3인데 3+3에서 더블 공략주를 요번에 같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원분들이 이제 아직까지 뭐 종합주가 지수가 오늘 올라가고 있고 좀 선물 지수도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면 나사 선물이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서 거래가 안 되고 있네요. 그래서 선물 지수, 야간 선물도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뭐 잠깐 나와봐야 알겠죠. 요즘에 저도 느끼는 거지만 이러한 변동성 장세를 처음 봤습니다. 뭐 하루에 20포인트가 넘게 올라가고 뭐 빠지면은 뭐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고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잘만 매매하면은 단기 매매로라도 수익률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회원분들한테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나갔습니까? 오늘은 저희들이 예비 관심주를 갖고 있던 종목들이 모두 올라가고 오늘은 저희들이 종목을 추천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더블 공략주에서는 계좌 플러스에서는 오늘 이벤트는 계좌 플러스 3개월과 더블 공략주 3개월 이렇게 해서 3.3 이벤트를 하고 있고 우리 회원분들이 가입하시면은 저희들과 함께 종가 무료의 종목들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 회원분들이 궁금한 것들은 그걸 겁니다. 이렇게 뭐 더블 공략주 이벤트 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거 아는데 그런 거 말고 우리 또 진짜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좌 플러스가 진행되는 건 어떻게 진행되냐면 일단 저희들이 아침에 오전장 전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지금 장세가 어떤 장세인지, 그리고 리스크 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현 주가의 패턴이 어떤지 그걸 쭉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미증신 어땠고 야간 선물은 올라갔고 뭐 무제한 양전 이런 것들을 저희 아침마다 우리 회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레버리지 인버스 통해서 종합을 통해서 매매할 수 있도록 비중을 합니다. 저는 레버리지 인버스 안 하는데요. 그럼 오셔서 이것만 보셔도 돼요. 이 김종출이라는 사람들이 매매할 때 레버리지를 많이 오버하는지 인버스를 오버하는지 그렇다면 요번은 레버리지들을 계속 좀 더 오버하네? 그러면 레버리지 오버한다는 건 뭘까요? 주가가 좀 올라간다는 거고요. 또 그 반대인 인버스를 많이 오버한다는 건 주가가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매매하라는 소리겠죠. 그리고 요번에 저희들이 하락장 할 때는 우리 회원분들한테 추천 종목을 드리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을 중심해서 계속 관리를 해드립니다. 어떻게 하십시오. 지금 여기 다 손실난 종목들도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다. DB 하이텍도 어떻게 해야 됩니다. 뭐 SKC도 우리 20포인트 정도 손실 났어요. 물론 37포인트까지 올라갔으니까 위에서 많이 정리했지만 다시 위로 올라갈 때는 좀 물량을 축소해 놨다가 다시 밑에 삽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종목이 매수해서 매도가 될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해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마감 때는 더블 공략주를 저희들이 또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장세가 그렇게 쉬운 장세는 아닙니다. 우리 회원분들도 그렇고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 하락장을 요번 장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관리했구나,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지나고 나서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거죠. 목요일날 폭락 줄 때는 팔걸 그랬다가 또 금요일날 폭등 줄 때는 목요일날 샀어야 되는데, 그리고 월요일날 급락 주면은 금요일날 고점에 때렸어야 되는데, 또 오늘 폭등하니까 월요일날 샀어야 되는데, 이런 의미 없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신호가 나오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제 5일선이 터냈고 외국인 트레이더의 매물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매매할 수 있는 찬스가 온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적으로 현금 비중 들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쏠 겁니다. 근데 왜 오늘 저점에서 확 사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루입니다. 급락 급등 빼고 나서
반등 준 거는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오늘 하루예요. 그러면은 오늘 지난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밑에서 쏘는지 또 쏴서 위에서 어떻게 정리하는지 계좌 관리하는 방법 우리 회원분들과 함께 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무너지는 거 미증시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 처음 봤고요. 우리 증시도 반등 없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이전에 금융위기 있었지 않습니까? 금융위기도 그때도 지그재그로 빠졌다 올라갔다 그래서 8개월에 얼마 줬는데 요번만큼은 그러지 않았네요. 우리가 바이러스라는 거를 너무 무시한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회원분들. 결국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 악성 매물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분들의 지표를 본다 하더라도 오늘 제가 우리 회원분들 전화를 받지 않습니까? 오늘 올라가니까 또 다시 다 사신대요. 이제 바닥이라고. 현금 들고 있는 분들 다 전화 왔습니다. 이제 사도 되냐고. 이제 5일선 이제 처음 터냈고 그 반등이 강해서 그렇지 아직까지는 확인된 게 좀 더 확인하면서 하시죠. 다 산다. 이제 바닥이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이 앞전에 손실이 많이 나서 전 급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야겠습니다. 천천히 하시다 보면은 이제 지수 1600이에요. 다시 1800, 2000, 2100 왔을 때 이 앞전보다 더 수익이 크게 나 있을 거라고 우리 회원분들 잊지 마시고요. 천천히 저희들과 함께 해나가시고 단기 매매는 더블 공략주로 하시고요. 계좌 플러스는 저희와 종목 관리 받으면서 꾸준하게 해나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더블 공략주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급등해서 추천할 게 없었어요. 오늘 같은 날 추천하는 건 언제 합니까? 다시 옵니다. 현금만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 현금을 가지고 잘 버텨서 수익률 게임에 참여해준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더블 공략주 333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이제부터는 짧게 끊어치는 단기 매매가 시장의 주류를 이룰 겁니다. 아직 20일 돌지 못하고 이제 외바닥이죠. 진짜는 급락급등 완만 턴에서 오니까 그때 우린 집중하고 지금은 짧게 매면서 수익률 체크하시고요. 아직 어려운 장세가 끝난 건 아닙니다. 내일 아침에 미증시도 봐야 되고요. 또 내일 아침 나스닥 선물도 또 봐야 됩니다. 나스닥 선물 또 하한가 들어가면 또 올라갔다도 밀리는 게 주가의 현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안심하고 시장을 봐서는 안 됩니다. 시장이 안심하고 올 수 있을 때 그때까지 우리는 천천히 스텝을 밟아가면서 수익률 게임을 해나가고 진짜 제대로 왔을 때 집중하는 매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늦게까지 방송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오늘 333 이벤트 1668-4354로 하신 다음에 저희들과 함께 더블 공략주 3개월과 계좌 플러스 3개월 같이 하신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다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전 다음에 우리 회원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